이현정입니다. 여우가 진해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다리가 4개인데 너는 도대체 다리가 몇 개니? 그거 엉키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느 발부터 움직여야지 잘 갈 수 있는 거야? 그거 순서가 어떻게 돼? 이렇게 여우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진해가 어떻게 걸었더라? 세상! 어떻게 걸었지? 이렇게 걸었나? 뭐가 앞이었지? 뭐가 1, 2, 3 찾았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말 들은 이후부터 곰곰이 생각하다가 더 엉켜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식을 한다라는 게 새삼스러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뭐더라? 갑자기.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인식하는 거하고 내 몸이 기억하는 거하고 별개라는 거예요. 내 몸이 기억하는 거는 인식이 안 돼도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갈 때 있잖아요. 다리하고 팔하고 같이 갈 때 있죠. 생각은 근육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육은 우리의 하드디스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하드디스크는 모든 걸 다 담잖아요. 그래서 근육도 다 담아요. 내가 행동했던 거, 습관적으로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있으시죠? 삼성역 4번 출구인데 항상 나오는 그 출구에 걸려있는 포스터, 4번 출구로 올라올 때 그 계단의 모습, 그리고 4번 출구 올라올 때 앉았던 그 떡 파는 아줌마, 아니면 4번 출구로 올라올 때 걸렸던 어떤 광고판의 그 내용, 요걸 봐가지고 이게 4번인지 5번인지 나는 번호를 기억 못해요. 그런데 항상 이 길로 갔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야.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제가 삼성 본사로 가려고 하는데요. 저 거기 초행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역 몇 번 출구로 나가나요? 그랬을 때 나 번호는 모르겠는데 나 그냥 이렇게 왔는데 번호가 기억이 안 날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번호를 꼭 집어서 물어봤을 때 기억 못하는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로저 스페리 박사가 침묵의 두뇌라고 하는 우뇌 기능을 최초로 밝혔어요. 예전에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좌뇌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이해적이고 그리고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좋은 거, 세련된 거. 우뇌는 아주 우발적이고 감정적이고 별로 좋지 못한 거. 이렇게 좌뇌와 우뇌를 갖다가 이분법적으로 쭉 나눈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과거에. 그렇지만 우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최초로 밝힌 분이 바로 이 노벨상 수상자인 로저 스페리 박사입니다. 이분이 이걸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우뇌가 엄청 중요한 거 여러분 모르셨죠? 아니 여러분이 우뇌를 지금 막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이죠. 우뇌의 감각적인 것, 느낌, 영상, 이미지를 포함한 이 우뇌 활성화가 엄청나게 발현이 돼야지만 내가 자연스러운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흔히 왜 여자에게는 육감이라는 게 더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하나 있는 거, 육감. 감이 말이지. 내가 감을 알거든. 내 느낌 알거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느낌과 감은 분석적이고 이해적이고 이거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가 아니야.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받는 거. 이거에 더 약간 레벨이 높으면 영적이라는 거일 수도 있죠. 종교적인 어떤 심성이 짙은 분들은 영적인 것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왠지 느낌이 안 좋아.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잘 맞을 수가 있고 이미지, 첫 이미지. 제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첫인상은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느낌적인 것이고 3초, 4초, 5초 정도의 우리가 느낌을 딱 받는 거거든요. 딱 그때 탁 느낀 건데 어쩌라고 느낀 건데 주관적인 건데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틀릴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맞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우뇌적인 거예요. 좌뇌와 우뇌는 다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우뇌 부작용이 있어요. 우뇌를 얕잡아 보는 사람이 흔히 쓰는 말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우뇌 부작용이라는 거, 이걸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내 감은 항상 맞았어. 나 거의 완전히 예지력 있다고 봐. 다들 그렇게 얘기해. 나의 예지력은, 나의 이 느낌은 정확해.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자, 우뇌 부작용은 뭐냐면 좌뇌가 약화됐어. 그래서 억눌린 감정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허세가 심해지고 과장이 심해지고 뻥이 심해지고 조심성이 줄어들고 무의식은 본능만 존재할 뿐이에요. 술 먹으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술 먹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분 전환으로 기분 좋다. 그래서 좀 어색한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게 이 술의 마력이죠. 술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술의 그 한계치를 넘어서면 근데 말이야 너 말이야 내가 말이야 너 기분 나빴어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완전히 운의 부작용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술 기운이 아니어도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 이런 부작용을 은근히 내비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과장이 심한 거 있죠. 나랑만 해봐 완전 부자 돼. 한 달 안에 완전 부자 될 거야. 이렇게 그냥 함부로 막말하는 거. 이거는 허세입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사람 홀리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 4가지 L 비타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암 치료에 효과적인 110가지의 방법의 저자인 저르치 아르마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쓴 책인데요. 이분은 생물학적 암 퇴치 협회 소장님으로 계신데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암을 퇴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 첫 번째 웃음,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사랑, 그리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웃음이 주는 그 엔돌핀이 내보내는 것은 암 치료의 특효약이다. 약보다 더 세다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좀 우울할 때는 일부러 코미디 프로그램을 본다든가 일부러 억지로 찾아서 보세요. 누가 웃겨주지 않으면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도 노력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사랑, 이런 거 좋은데 이게 난 지금 우울해 죽겠는데 내가 웃음이 나와?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즐거워? 내가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막 따질 분이 계시다면 이거 마지막 내려놓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것을 하시기만 하면 위에 3가지는 저절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어떤 좀 수행적인 거고 명상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요.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과욕을 내려놓고 그리고 빨리 가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계단 올라가면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루어야겠다. 빨리빨리 가는 거, 이거 내려놓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변에는요 너무 유혹거리가 많아요. 빨리빨리 되는 유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야, 요즘에 이렇게 빠른 세상인데 지금 유통 언제 할 거야? 어느 세월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짓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듣기를 한 100번 이상 들었어요. 그런 얘기. 요즘 누가 유통하니?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옆에서 싹싹싹싹 하는 이런 이야기들, 유혹되고 현혹되는 이런 이야기들, 과장스러운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조급할수록 그런 이야기에 더 쏠깃합니다. 자, 그럴수록 내려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려놓는 것부터 이 말이 품격 있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만 따라와, 내가 다 해줄게, 이런 허세 부리지 않는 거, 이것도 내려놓아야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유연성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빨을 늘리는 거. 자, 갑자기 AP19는 어떤 제품인가요? 한 말씀. 마이크를 제가 드린다면 작은 생각들이 모아서 덩어리를 이루어집니다. 말이 막혔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말이 막혔어. 자, 이것은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 공부를 저는 많이 시키거든요. 신경쇠표의 뉴런 간의 네트워크입니다. 여기도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두뇌도 다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새로운 기억은 연상작용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스피치 학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스피치 아카데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스피치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는데 기초 학문이었습니다. 스피치가 되지 않으면 넌 학문을 하지 마.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자, 고대 그리스부터 연상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연상법, 반대, 적분, 유사의 방법 3가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 그러면 나는 위를 말했어요. 그러면 아래가 있겠죠. 이렇게 말을 빨리빨리 단어를 빨리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산이 있으면 강이 있고 강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해서 나가는 겁니다. 유사한 거,
공이 있으면 지구, 뭐 지구가 있으면 화성, 화성이 있으면 목성, 목성이 있으면 또 뭐 위성, 뭐 이런 식으로 막 발음질을 치면서 단어를 조합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시간 제한 없이 그냥 빨리빨리, 여기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면 여러분과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많아요. 스피치, 말빨을 늘리는 그런 스피치 연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한번 해보세요. 혼자 있을 때, 차를 몰고 갈 때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바나나 그러면 바나나는 RLX, RLX 그러면 뭐 그럼 뭐 이렇게 연관지어가지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습관이 무섭다라는 건데, 평소에 나는 실전에 강해요.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활동해도 난 실전만 강하면 되지 않아요? 물론 실전이 강하면 좋죠. 그런데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요. 이 말버릇이 그대로 있을 때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더군다나 긴장을 했다. 그러면 평소의 말 습관이 그대로 나옵니다. 평소에 은어, 속어, 뭐 욕설 이런 거를 그냥 기분 좋게 쓰신 분들 실전에서 안 쓰실 것 같죠? 그대로 나와요. 상대방의 말문을 딱 막아버리게 하는 사람 있죠. 그게 쾌감을 느끼는 사람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 요즘 돈 못 번대. 그럼 그게 무슨 소리야? 자 봐봐. 그렇다 쳐. 그런데 봐봐.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정면으로 딱 막아주는 게,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물론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충분히 돈 벌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꼭 이런 말을 써야 되냐고요. 그런데 하면 그 사람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막아버리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내가 그 사람이 상대방이 말한 거에 반대 말을 내가 할 거지만 굳이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냥 겸연쩍게 만들고 상대방의 너와 틀렸어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 마시고, 자 그럴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일단은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수용해줍니다. 속이 터지더라도. 이게 이해와 수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려놓는다. 자, 내려놓는다는 것은 조급함의 반대말이에요. 상대방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남의 다리 긁는 말을 하고 있네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렇게 부정을 하지 마시고 내려놓고. 자,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복식 호흡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자, 들이마시는 거에 1.5배 아니면 2배의 긴 시간이 내뿜는 겁니다. 이럴 때 복식 호흡 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뭐가 좋아? 막 이렇게 누가 그러면 저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들이마시고 내뿜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스피치라는 거는요 굉장히 마음 공부하고도 연결이 돼요. 나를 내려놓고 그래 남을 수용해 줄 수 있다 라는 게 굉장히 좋은 마음 공부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폰서가 되시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사람을 많이 붙여서 추천수당, 후원수당 많이 붙이는 게 이게 스폰서의 역할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거의 중요성은 어디서 오느냐? 심리적인 안정감에서 옵니다. 그리고 반복 훈련에서 옵니다.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 리더가 입고 있는 옷 아니면 모자, 나 저렇게 똑같이 해야지. 자, 똑같은 옷과 똑같은 화장을 하고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똑같은 모자를 썼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똑같이 리더십이 뿜어져 나온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이 사람은 옷도 되게 후지게 입고 그런데 말이야 뭔가 아우라가 있어. 뭐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 비밀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그 사람이 반복 훈련을 한 그 훈련된 데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아우라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은 뭐냐? 그냥 마음 푹 놓고 있는 거? 그게 심리적인 안정감은 아니고요.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요. 항상. 그리고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어요. 내려놓고 평상심. 항상 들락날락 들락날락 칠락팔락 칠락팔락 하지 않아요. 평상심 항상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합니다. 자, 욕구와 욕망은 어찌 보면 소금 같아요. 소금은 적당히 치면 맛있잖아요. 너무 안 치면 맛없잖아요.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팁을 드릴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죠. 온통 24시간 몽땅 나의 삶은 순간순간 하루 24시간 온통 APL고 생각밖에 없다. 자,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온통 집중하니까? 네,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반대급부로 나쁜 거일 수도 있어요. 자, 나쁜 거는 뭐냐? 이런 게 있습니다. 레고 아시죠? 레고. 어린이 놀이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막 선장도 만들고 막 해적도 만들고 막 성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레고 아시죠? 레고. 자, 레고 그 덴마크어로 play well 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레고가 play well. 이건 뭐냐면 잘 논다 그런 뜻입니다. 잘 논다. 자, 그래서 레고 문명이다 라는 용어까지 있어요. 레고 문명. 자크 아탈리라는 분이 레고 문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21세기는 레고 문명, 레고형 인간이 필요합니다. 레고형 인간이 성공합니다. 자유로운 사고,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으로 변화무쌍한 삶을 영위하는 레고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딱딱하게 틀을 만들었어. APL고 외에는 절대 용납 못해. 이런 거 있죠. 그런 틀. 이런 틀을 깨 부숴야 되는 겁니다. 이 딱딱한 틀. 이 딱딱한 틀이 APL고가 틀이 된다면 이것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나는 APL고밖에 몰라. 나한테 딴 얘기 하지 마. 이거는 대화 단절. 자, 유연성이 있어야 되죠. APL고를 모르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뭔데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이것도 몰라요. 그럼 막 면박 줄 수 있다고요. 그런 틀을 만들면. 그러니까 이 틀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안으로 APL고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유연성, 말랑말랑한 유연성.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맞지 않는 말, 틀리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유연성 있게 받아주시는 것이 이게 레고용 스피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실패를 했어도 남 변명이나 남 탓이나 비난은 바깥으로 말로 하지 않는다. 자신을 돌아보고 해결책을 꼭 찾는다. 절대 그리고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멘탈이 강해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이 평상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지금은 잘못됐지만 어떻게 해야 잘 되지?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야 잘 되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안 됐잖아. 쟤 때문에 그래. 제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되는 건데. 아우 정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요 평상심에서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말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다르고 다른 건데 어가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지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카네기 연구소에서 사업의 성공 여부를 조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5% 100% 만점에서 15%는 IQ, 그 다음에 나머지 85%는 표현 능력, 표현 능력에 따른 인간관계 능력, 설득 능력, 말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표현 능력이 말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 또 일주일간 사업 잘 하시고요. 멋진 리더로 거듭나시고 그리고 즐거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